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서 살고 있는 나일리라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를 갖기 위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왔는데요. 노산이라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염려와는 달리 저희의 사랑스러운 딸 엘라는 너무도 건강하게 태어나줬습니다. 그러나 엘라가 태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저희에겐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와 남편 모두 직장을 다녀야 했고 저희 둘 모두 걸핏하면 출장이나 잦은 외근을 다녔다는 것입니다. 저는 육아휴직이나 이런저런 휴가를 써서 엘라가 2살이 될 때까지는 어찌어찌 버텼는데 이제는 정말 엘라를 돌봐줄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밖에 없었죠. 남들은 베이비시터를 구하는데 몇 주는 쓰며 엄청나게 신중하게 고른다고 하던데 저희 부부의 기준은 너무나도 명확했죠. 그건 바로 한국인을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개발도상국에서 넘어온 더 저렴한 인건비의 베이비시터들도 많지만 제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알만한 사람들은 전부 한국인을 고용했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은 한국인은 자신의 아이든 남의 아이든 그저 아이라면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도 무척이나 강한 사람들이기에 한국인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것은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고 말했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인 베이비시터를 찾기 시작했고 다행히 이틀도 안 돼서 한국인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도 꽤나 지긋한 중년의 여성이라 아이를 돌봐본 경험도 많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녀의 인상이 무척이나 좋아서 신뢰가 갔죠. 굳이 문제점을 꼽아보자면 그녀의 주소가 차이나타운 근처에 중국인 밀집 거주구역이었다는 건데 한국인이 코리아타운 옆에 한국인 거주구역을 바로 앞에 두고 굳이 차이나타운에서 살 이유가 있나 싶어 조금 의아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희의 걱정도 그저 기우였을 뿐이었는지 몇 주간 고용해본 한국인 베이비시터의 일처리는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늦게 집에 돌아오면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물건들이 어질러짐 없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엘라의 기저귀를 가는 일이나 여러 해야 할 업무들도 잘 해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가 의심으로 바뀌기까지는 3주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직후부터 엘라의 엉덩이 주변으로 자꾸만 발진이나 여러 피부병 등이 생겼고 건강도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저와 남편은 혹시나 해서 엘라를 위해 달아둔 아이용 CCTV를 확인해봤고 이 한국인 베이비시터의 일하는 모습을 본 저희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단 그녀의 하루 일과는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집에 가져다둔 간식들을 축내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돌보라는 아이는 방치해두고 음식은 어찌나 먹어대던지 그녀는 마치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듯 배부름을 참으면서도 음식을 입에 넣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저희 부부가 퇴근할 시간이 됐을 때쯤이 돼서야 모든 일을 몰아서 처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가 어지른 쓰레기로 집이 난장판이 되었는데도 그저 서랍 밑이나 침대 밑 등 안 보일 만한 곳에 대충 처박아둘 뿐이었고 심지어 엘라가 기저귀에 볼일을 봤는지 엄청나게 울어대는데도 무시한 채 TV 보기만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집으로 돌아올 때쯤 기저귀를 갈아줬죠. 그래서 엘라의 건강이 악화되었던 것이고 피부병의 정체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충격적이게도 그녀는 엘라에게 밥을 먹일 때도 음식을 칼로 썰다가 그대로 칼로 찍어서 엘라의 입속으로 쑤셔 넣었는데 2살짜리 어린아이가 다치면 어쩌려고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건지 저는 베이비시터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노발대발하는 남편을 겨우 말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든 증거를 확보한 채 다음날 출근한 베이비시터에게 CCTV를 확보했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인 베이비시터는 오히려 역정을 내더군요. 당신들 음침하게 CCTV로 나를 감시하고 있던 거야? 이거 불법인 거 알지? 당신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 말을 마친 그녀는 정체불명의 언어로 엘라에게 소리를 친 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녀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적어도 그녀가 어린 엘라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었죠. 한국인은 아이를 사랑하고 책임감이 넘친다고 들었는데 이건 완전히 정반대였고 저는 한국인에 대해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죠.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대체로 한국인이 그럴 리가 없다며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심지어 한 명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듣더니 그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일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실제로 자신의 지인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중국 내 소수민족을 한국인인 줄 알고 고용했다가 귀중품을 도둑맞고 아이도 방치되었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소수민족 사람의 특징을 들어보니 제가 고용했던 베이비시터와 똑같더군요. 저희는 중국인에게 속아 한국인이 아닌 한국어만 할 줄 아는 중국인을 고용했던 거였습니다. 솔직히 이쯤 되니 그냥 한국인이고 뭐고 돈을 조금 더 줘서라도 미국인을 고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한국인 칭찬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었기에 속는 셈 치고 다시 한국인을 구해봤죠. 그렇게 이번에 연락 온 한국인도 중년의 여성이었는데요. 그러나 일전에 중국인과 달랐던 점이라면 이 한국인은 얼굴에 큰 흉터 자국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엘라가 두려워할 것 같다며 다른 사람을 구해보자고 했지만 저는 뭔가 이 여성에게 믿음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을 보다 보니 평생을 주부로 살며 저희 남매를 위해 희생해주신 저희 엄마가 떠올랐거든요. 그녀의 손은 습진투성이에 바쁜 삶을 살아서인지 신발은 밑창이 다닳고 해져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이 여성을 한 번만 믿어보자고 말했고 그렇게 한국인 베이비시터와 저희 가족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아주머니는 출근 첫날부터 저희 가족과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니 주방은 이상한 썩은 냄새로 가득했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냄새냐고 물었는데요. 이 한국인 베이비시터는 엘라의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인 청국장을 끓여봤다며 청국장을 먹으면 분명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제가 한국인도 아니고 청국장은 난생 처음 들어봤을 뿐만 아니라 이런 압도적인 냄새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통 믿음이 안 갔죠. 하지만 청국장 재료를 전부 자신의 사비로 부담하는 그녀의 모습에 왠지 모를 신뢰감이 가더군요. 그리고 아이라는 표현 대신 엘라라고 정확히 말해주며 하루 만에 제 딸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그녀를 보고 저는 그냥 그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아이에게 썩은 음식을 먹이는 게 말이 되냐며 아무래도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베이비시터를 교체하자고 주장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한 달만 시간을 주자고 말하며 남편을 달랬죠. 어쨌든 그날 이후 남편은 한국인 베이비시터를 통 못 믿겠는지 매일 밤 CCTV를 확인하며 별일 없었나 확인했는데요.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한국인 베이비시터는 늘 모범적으로 일을 처리해갔습니다. 중국인들처럼 일을 미루지도 않았고 미국 음식도 먹이되 중간중간 한국 음식처럼 보이는 요리도 해주며 엘라를 정말 친딸처럼 돌봐줬죠. 그렇게 한국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돌봄을 받은 엘라는 2주 만에 피부병이 전부 사라지는 믿기지 않는 호전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 후부터는 남편도 한국인 아주머니를 완전히 믿게 된 것 같았죠. 또한 한국인 아주머니는 인간적으로도 배울 점이 참 많았는데 가끔은 길을 가다가 엘라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다며 아기 옷이나 신발 등을 선물해 주시기도 했고 엘라가 한식을 참 좋아한다며 계속해서 사비를 들여 엘라의 음식을 만들어줬거든요. 솔직히 자신의 아이한테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는 부모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남의 아이에게 이 정도로 애정을 가득 담아서 잘해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한국인들의 인품에 다시 한번 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아주머니는 엘라의 교육에도 전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며 베이비시터 그 이상의 업무들을 수행해줬는데요. 이제 기저귀를 뗄 때가 된 엘라를 변기에 앉히며 변기를 친숙하게 여기게끔 했고 가끔은 인형을 사용하며 교육해주는 등 각종 기발한 방법을 통해 엘라가 기저귀를 뗄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기저귀를 뗄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기저귀가 없으면 볼일을 보지 못하는 엘라에게 조급함을 느꼈고 가끔은 엘라를 다그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엘라는 당황해하며 용변을 참는 최악의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한국인 아주머니는 너무나도 쉽게 엘라가 자연스레 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은 아이를 좋아하는 만큼 육아법도 엄청나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모양이었죠. 어디선가 한국인들의 IQ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다 보면 자연스레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주머니에게 존경심을 가지던 어느 날, 한 번은 저와 남편 모두 이틀간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인 아주머니는 기꺼이 엘라를 재워주시겠다고 했죠. 저는 당연히 아주머니를 믿었지만 그래도 엘라를 하루 동안이나 못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기에 엘라가 잘 있나 확인하려고 CCTV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한국인 아주머니가 엘라 옆에서 같이 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제가 육아휴직을 쓰며 엘라를 돌볼 때 엘라 옆에서 늘 지켜보기 위해
엘라의 침대 옆에 커다란 매트리스 하나를 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엘라 옆에만 붙어 있으며 그녀와 함께 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고, 그렇게 그 매트리스는 애물단지가 되어 몇 번 사용도 안 한 채로 방치되었죠. 그런데 한국인 아주머니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음에도 엘라 옆에 딱 붙어서 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 장면을 보고 있다 보니 엘라가 그다지 칭얼대지도 않았는데 엘라의 이불을 덮어준다거나 몸을 돌려준다거나 하며 계속해서 엘라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은 잠도 안 자는 건지 저는 그녀의 헌신에 감동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친딸에게도 그렇게까지는 못해줬는데 한국인들의 아이사랑과 책임감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주머니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그날은 아껴뒀던 와인을 꺼내서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는데요. 아주머니의 얼굴에 있던 큰 흉터는 남이 아이를 지키다가 생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아이를 먼저 재우고 옆에서 잠을 청하던 아주머니는 갑자기 인기척이 들어 잠에서 깼고 있어야 할 아이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문이 열려 있는 걸 보니 아이가 몰래 밖으로 나간 모양이었고, 그렇게 문 밖으로 따라 나가 보니 들개 한 마리가 아이를 공격하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머니는 너무나도 무서워졌지만 반드시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사람만한 들개를 상대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할 수 있었지만 아주머니는 얼굴을 비롯한 몸 이곳저곳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생겼다고 했죠. 저는 한국인 아주머니의 헌신과 사랑에 감동과 부끄러운 감정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아주머니처럼 주저없이 몸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친자식이 그런 상황에 놓였어도 주저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왜 한국인들이 머나먼 미국 땅에서도 인정받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뭔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쨌든 저와 남편은 긴 상의 끝에 아주머니께 인상된 급여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다시 제의해볼 계획인데요. 한국인 아주머니가 엘라의 데모로서 늘 엘라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 베이비시터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던 미국 부모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